숨겨진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온택트 탐방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KT에 이어서 이번에 모신 회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유재한 애널리스트가 담당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모신 이유가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무역과 자원 개발의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의 혁신과 성장 스토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IR 총괄하고 계신 신성원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IR을 맡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제가 옛날에 애널리스트 시작한 초기에 제 굉장히 친한 동료 애널리스트가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막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전에 들으면 그것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트레이딩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종합 사업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58개국에 108개의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철강, 식량, 에너지, 친환경 소재, 자동차 부품, 비철, 화학 등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는 트레이딩 사업이 있고,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얀마 가스전의 개발 생산 외에도 인도네시아 팜 농장, 미얀마의 RPC, 우크라이나의 곡물터미널, 우즈베키스탄의 면방 등 다양한 투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한 애널리스트가 담당이시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이제 구동 모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동 모터 코어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터는 배터리, 인버터와 함께 전기차의 3대 핵심 파트 중 하나인데, 모터 코어라는 것은 모터의 효율, 즉 회전을 결정하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되는데, 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네. 코어, 뭐 굉장히 핵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TMC 사업실은 저희가 포스코 PNS를 인수하기 전부터 모터 관련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산업용, 일반용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회사였으며,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한 것은 2015년부터 국내 자동차 부품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스코 SPS 및 TMC 사업부 등 관련 자회사 및 사업부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MC 사업실의 모태는 74년 한국 코어에서 시작되었고요. 네.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저희가 2016년에 인수를 했고, 네. 2020년에는 포스코 SPS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분리한 제조 기반의 회사입니다. 네. 현재 SPS에는 3개 사업실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TMC 사업실, 네네. 스테인리스 정밀재를 취급하는 스테인리스 사업실, 네네. 후판 및 철강 제품을 가공하는 후판 가공 사업실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후 전기차 사업 전망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도 또 높아지기만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소재와 제품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모터코어의 소재는 아시다시피 전기 강판인데요. 네네. 모터의 전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점 얇은 전기 강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얇은 전기 강판 생산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포스코이고, 이게 저희의 모회사이며 공급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러한 얇은 전기 강판을 겹겹이 쌓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네네. 이러한 적층 기술에 있어서 저희 TMC 사업실이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마다 차량 개발 시 모터의 구조를 좀 다르게 설계하는데,
저희들은 자체 금형연구소를 갖고 있어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서 자동차사들과 협업하여 네네. 모터코어를 설계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생산되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 타사 대비 높은 경쟁 우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라는 것이 뭐 개발에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모델을 만들면 뭐 한 5년 가까이 생산을 뭐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품은 일종의 수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미 지난 7년간 국내 자동차사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폭스바겐, 다이밀러,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150만 대 분량을 판매했고 네네. 2025년까지 누계로는 1000만 대 이상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회사에서 전망하기로 전기차 시장하면 뭐 2020년에 300만 대에서 뭐 2025년에는 2000만 대까지 전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의 전망이 아니라 시장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가 친환경차로 교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2천만 대로 가정할 때 네네. 저희 회사의 구동모터코어가 전 세계 시장의 약 20%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망은 현재 차량 한 대당 모터가 1개 또는 2개 사용되는 기준인데요. 네네. 현재 개발 중인 인필 모터 또는 사륜구동과 같은 것이 상용화된다면 차량 한 대당 4개 모터가 적용되므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엄청난 늘어나겠네요. 예. 더불어 이제 자율 자동차 시장도 확대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율 자동차에는 이제 조향 장치에 모터가 탑재되는 등 새로운 시장도 이제 열리게 돼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회사가 캐패시티를 잘 갖춰가느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확장 계획은 어떤지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생산 능력은 국내 66만 대, 해외 20만 대 수준입니다. 이 능력을 22년까지 국내는 200만 대까지 확장할 계획이고 해외 생산 능력은 25년까지 200만 대 규모로 늘려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데에서 한 2천만 대 시장에 20%인 400만 대를 예, 우리가 맞습니다. 공급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잘 갖춰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예. 그런데 자금도 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은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자금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투자 계획을 보면 22년까지 국내 생산 설비 증설에 한 1,100억 원 정도가 계획돼 있고 향후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을 잘 준비하면서 자동차사들의 생산 공장이 집중돼 있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에서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드론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모터 성능의 향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연료전지의 분리막 시장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회사 정도 규모에서 한 당장 200만 대는 1,000억,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해외는 좀 다른 변수가 있지만 그 정도 내외 정도의 5년 안에 투자 규모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동모터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인데요. 계속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눌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얘기들도 좀 나눠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미얀마 가스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최근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주시고, 뭐 실적 좀 안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쪽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적이 조금 하락한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 개발의 특수성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 개발에는 개발비 회수라는 특별한 계약 조건과 자원의 고갈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원 투자는 초기 방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 시
투자비가 조기에 회수가 가능하도록 일정 비율을 수익 배분 전에 회수하는 구조로 돼 있고, 또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도 조기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이익 부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생산량 유지를 위한 추가 투자가 좀 지연됨으로 해서 이익 감소가 있었고요. 1분기에도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얀마 가스전은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자이언트 가스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연가스 발견이 유망한 구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또 투자비 회수라는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얀마 가스전에서 이제 마하 구조 뭐 이런 대체 매장량을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작년에 마하 구조에서 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네네. 매장량은 약 6,600억 입방피트로 올해 말 매장량 인증을 위한 평가 시추가 예정돼 있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 생산을 위한 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네네. 또한 그 외 지역에서도 추가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가스전이나 생산 중인 가스전의 지분 투자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러면 좀 요약을 하자면 미얀마는 워낙 큰 가스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들이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좋은데 지금 또 다른 미얀마 뉴스들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의 관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등 각국에서의 제재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고, 뉴스를 보면 시민 시위대와 군부의 충돌도 잦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민간은행들의 영업이 일부 중단되고 인터넷과 통신도 간헐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미얀마 가스전의 경우에는 해상의 독립된 플랫폼에서 생산돼서 해저 파이프라인과 육상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까지 직접 연결되어 판매되는 구조라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지켜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매일 국내외 관계사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사업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사업 간 시너지를 위해서 지금 천연가스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생산하시는 이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제 사업 계획을 확장하고 계신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얀마 가스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EMP 역량을 현재 제고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트레이딩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스를 활용한 발전과 난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선박에 사용되는 LNG 벙커링의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NG 액화터미널의 지분 투자 또는 직접 건설, LNG 복합발전소 건설, 또 LNG 벙커링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은 사실 없습니다. 최근 가스공사와 함께 LNG 벙커링 선박건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전개 중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식량 트레이딩 사업부 아까 말씀 주셨어요. 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한테는 저는 더욱 낯선 사업인데 언제 시작하셨고 또 어느 정도 규모이시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LNG 사업이 이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 저희 식량 사업은 앞으로의 성과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4대 곡물인 밀, 옥수수, 대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세계 곡물 시장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생산지와 수요지가 떨어져 있어서 트레이딩이 꼭 필요한 분야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회사는 2015년에 첫 식량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곡물 트레이딩 부분은 규모가 10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 기반을 확실히 다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농장을 보시면 식생부터 오일 생산까지 한 7년여의 노력 끝에 작년에는 10만 톤 이상의 크루드 팜오일을 생산 판매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높은 수익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곡물 터미널을 준공해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했고 향후에는 다운스트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기업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실적 보면 말이죠. 식량 트레이딩이 많이 좋아졌는데 식량 소재 사업부의 실적은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식량 소재 본부는 이름으로 보시듯이 식량과 소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재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네. 식량 사업은 저희 해외 투자 자산의 실적까지 포함한다면 23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네네.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식량 사업 밸류 체인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익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소재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어려움을 떨쳐내고 올해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 개편을 이미 좀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동 모터코어 등 친환경차 부품, 네. 또 흑연, 코발트 등 2차 전지 원료, 네. 또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수주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더욱 노력을 매진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니까 좋게 봐주시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펀더멘탈은 좋지만 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사실 회사는 우수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이제 내부적으로는 부실 자산을 좀 정리를 했고 리스크 관리도 많이 강화를 해서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과 지속 성장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숨겨진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온택트 탐방 그 두 번째 편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